여러분, 샹크스가 20년 전 그 연안의 왕에게 팔을 내어준 이유가 정말 단순히 새 시대를 위한 도박이었다고 믿으십니까? 이건 오다에이치로가 우리에게 던진 20년짜리 거대한 기만이자 소름 돋는 복선입니다. 샹크스 정도의 강자가 일개 해수에게 팔을 잃었다는 사실에 위화감을 느끼지 않았던 독자는 없을 겁니다. 오늘 그 위화감의 실체를, 그리고 엘바프에서 밝혀진 록스디 지백의 유산과 연결된 충격적인 뇌피셜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적담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공개된 1171화의 전개는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엘바프를 지배해온 세마기, 군코, 킬링함, 그리고 소모의 정체가 드러나며 전 세계 원피스 팬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죠. 특히 군코의 정체가 사실은 견장한 이무였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엘바프가 세계 정부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위험한 가설 하나를 세울 수 있습니다. 바로 록스디 지백이 가졌던 열매를 초월한 힘의 근원이 이곳 엘바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흔히들 록스가 어둠어둠 열매의 전대 능력자였거나 혹은 그 이상의 사기적인 열매를 먹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해적담의 분석은 다릅니다. 록스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엘바프 지하 깊숙한 곳, 거인족들조차 두려워하는 명계와의 피해 계약을 통해 힘을 얻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대가는 바로 정신 지배에 대한 예속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소름 돋는 연결고리가 발생합니다. 바로 샹크스와 갈링성, 즉 피가랜드 가문의 혈통입니다. 1171화에서 도리와 브로기가 도미 리버시라는 정신 지배에 걸려 무너지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무는 특정 혈통이나 강한 의지를 가진 자들을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샹크스는 루피를 구하던 그 순간 자신의 몸 안에 흐르는 천룡인의 피에 각인된 이무의 목소리를 들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루피를 해치라는, 혹은 루피를 이용하라는 그 저주받은 명령을 거부하기 위해 샹크스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제물로 바쳐 그 정신적인 연결고리를 강제로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팔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이무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피해 제사였던 셈이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샹크스가 팔을 잃고도 그토록 담담하게 웃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새 시대에 걸고 왔다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비로소 설명됩니다. 그는 자신의 팔 하나를 바쳐 이무의 선하기위해서 루피와 자신의 의지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록스디 지백은 도대체 어떤 힘을 가졌기에 해적왕 로저와 해군 영웅 거프가 손을 잡아야만 했을까요? 많은 이들이 록스가 어둠어둠 열매의 전대 능력자였다는 떡밥을 던지곤 합니다. 검은 수염 티치가 록스의 본거지였던 벌집섬을 차지하고 배의 이름까지 지베코로 지은 것을 보면 꽤 설득력 있는 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해적담의 분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록스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단순한 열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계의 왕이 되기 위해 악마의 열매가 가진 근본적인 약점인 바다조차 극복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갈구했습니다. 그가 그 답을 찾은 곳이 바로 엘바프의 지하 깊숙한 곳, 거인족들의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명계라 불리는 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름 돋는 지점은 1171화에서 드러난 엘바프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이무가 군코라는 가짜 신분으로 엘바프를 지배하고 왕인 하랄드조차 로키를 지키기 위해 무릎을 꿇으냐 했던 이유. 그것은 엘바프 지하에 잠든 이 명계의 힘이 세계 정부조차 두려워하는 금기이기 때문입니다. 록스는 과거 이 명계와 피해 계약을 맺었습니다. 악마의 열매가 바다의 저주를 받는다면 록스가 얻은 힘은 자신의 영혼을 저당 잡히는 정신의 잠식이라는 더 끔찍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갓벨리 사건의 진실도 이 맥락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록스가 패배한 진짜 이유는 로저와 거프의 무력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의 대가로 록스의 정신이 명계의 어둠에 완전히 잡아먹히기 시작했고, 그 폭주를 막기 위해 이무와 오롯성이 개입하여 그를 통째로
역사 속에서 지워버린 것입니다. 즉, 록스는 죽은 것이 아니라 엘바프의 지하, 그 차가운 감옥 속에 영혼이 묶여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역대급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바로 유스타스 키드의 현재 상황입니다. 샹크스의 카무사리, 한방에 침몰한 키드가 가라앉은 곳은 우연히도 엘바프의 해안이었습니다. 키드가 떨어진 그 심해의 끝이 바로 록스의 영혼이 유폐된 명계의 입구라면 어떨까요? 1171화에서 나미가 납치되고 로키가 분노하는 아이 모든 혼란의 이면에는 키드가 명계의 문을 열어젖히며 록스의 잔재와 접촉했다 하는 충격적인 전개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샹크스가 키드를 무자비하게 날려버린 것도 사실은 키드가 가진 패왕색의 자질이 록스의 어둠과 공명하여 명계를 깨우는 것을 막으려 했던 처절한 방어기제였다는 것이 저의 늘피셜입니다. 결국 엘바프 에피소드는 단순히 거인족과의 동맹 이야기가 아닙니다. 800년 전의 이무와 40년 전의 록스, 그리고 현재의 루피와 샹크스가 얽히는 의지의 충돌이자 정신지배라는 절대적인 공포에 맞서는 해방의 서사입니다. 록스가 실패했던 그 피해 계약을 루피는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날 샹크스의 진정한 배신 혹은 희생은 무엇인가? 이제 엘바프의 지하는 거대한 폭발을 앞둔 화약고와 같습니다. 자, 이제 1171화에서 우리를 가장 경악하게 만든 군코, 킬링함, 그리고 소머, 이른바 세마귀의 실체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강한 적들이 등장했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들의 존재는 엘바프라는 거인족의 성지가 이미 14년 전부터 세계 정부의 철저한 조종 아래 놓여 있었다는 치욕스러운 역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무가 군코라는 이름으로 왕국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는 사실은 이무의 능력이 단순한 파괴를 넘어선 완벽한 의태와 정신적 잠식에 특화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랄드 왕의 선택에 주목해야 합니다. 거인족의 긍지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던 그가 왜 세계 정부에 굴복했을까요? 1171호에서 밝혀진 진실은 정말 소름 그 자체입니다. 하랄드는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 로키를 이 세 마귀의 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노예의 길을 택했습니다. 14년 전 엘바프에 나타난 이들은 거인족의 아이들을 하나둘씩 도미리벗이라는 금단의 최면술로 세뇌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리와 부르기 같은 전설적인 전사들조차 한순간에 무너뜨린 이 기술은 상대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짐으로 뒤바꾸는 최악의 정신오염입니다. 이무는 왜 하필 엘바프의 왕자를 노렸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분석의 핵심이자 제가 제시하는 역대급 가설입니다. 로키는 단순히 거인족의 왕자가 아닙니다. 그는 엘바프 지하에 봉인된 명계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혈통적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앞서 2부에서 언급했듯이 록스가 얻고자 했던 그 금단의 힘을 다시 깨우기 위해서는 로키의 생명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무는 군코로 변장하여 하랄드의 곁에서 동리를 드러내며 로키를 죽이지 않는 대신 엘바프 전체를 세계 정부의 비밀 실험장으로 내놓으라는 협박을 한 것이죠. 결국 지금 도리와 부로기가 보여주는 광기 어린 모습은 단순한 배신이 아닙니다. 이무가 설계한 14년짜리 거대한 함정이 루피 일행의 등장과 함께 발동된 것입니다. 나미가 납치된 장소 역시 평범한 감옥이 아닌 이무가 로키의 의식을 추출하기 위해 만든 재단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171화의 클리프행어에서 조로가 계획이 있다고 언급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정신지배를 깨트릴 유일한 방법은 물리적인 타격이 아닌 이무의 본체를 끌어내어 의태를 해제시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이제 거인족의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이무라는 절대적인 악이 엘바프의 지하 세력과 손잡고 세상을 뒤엎으려는 것을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과연 샹크스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엘바프 근처를 맴돌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또한 이무의 이 치밀한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이는 또 다른 말에 불과할까요? 충격적인 진실은 4부에서 이어질 샹크스의 피와 가문의 비밀에서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소름 돋는 지점인 샹크스의 피와 가문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1171화에서 도리와 브로기를 무너뜨린 도미리버시라는 정신지배. 이것이 성지 마리조아의 주인인 이무가 가진 진정한 권능이라면 그 피를 이어받은 천룡인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특히 피가랜드 가문의 후예이자 갈링성의 아들로 유력한 샹크스는 이 지배의 영향권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0년 전 그 사건의 진실을 완전히 다시 써야 합니다. 많은 팬이 샹크스가 단순히 루피를 구하기 위해 팔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적담의 시각은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자신의 몸에 흐르는 저주받은 피를 끊어내기 위한 역대급 결단이었습니다. 갈링성이 이끄는 신의 기사단은 사실상 이무의 가장 충실한 사냥개이자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예속된 꼭두각시 부대입니다. 샹크스 역시 그 피의 계보에 속해 있기에 성인이 되어 폐언색이 각성할수록 이무의 정신적인 간섭은 더욱 강력해졌을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루피를 구하던 20년 전이었습니다. 루피라는 태양신 니카의 가능성을 발견한 순간 이무는 샹크스의 혈통을 매개로 강력한 정신 지배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아이를 죽여라. 혹은 그 아이를 넘겨라. 나는 이무의 속삭임이 샹크스의 머릿속을 울렸을 때 그는 자신의 의지를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신체의 일부를 소실함으로써 발생하는 극심한 충격과 고통은 일시적으로 정신지배의 연결고리를 강제로 끊어버리는 서킷 브레이커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북유럽 신화에서 오딘이 지혜를 얻기 위해 자신의 눈 한쪽을 바친 것과 매우 흡사한 구조입니다. 엘바프의 모티브가 북유럽 신화라는 점을 생각하면 샹크스가 엘바프를 자신의 영토로 삼고 거인족들과 깊은 유대를 맺은 이유도 명확해집니다. 그는 이미 20년 전부터 이무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엘바프의 고대 문헌과 명기의 전설에서 찾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1171화에서 도리와 브로기가 무력하게 조종당하는 모습은 과거 샹크스가 겪었던 그 끔찍한 정신적 침공의 재현입니다. 샹크스는 자신의 팔을 바쳐 루피를 지켜냈지만 이제 루피는 팔 하나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로가 준비하고 있다는 그 계획은 어쩌면 샹크스가 남긴 엘바프의 비밀 전원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무의 정신 지배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엘바프 지하에 잠든 진정한 태양의 힘을 깨우는 것뿐입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1171화의 엔딩에서 나미가 납치되고 조로가 무언가 계획이 있다고 말한 장면은 단순히 동료를 구하겠다는 다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엘바프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이무가 짜놓은 시나리오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많은 팬들은 루피가 기어 5의 힘으로 새 마귀를 때려잡고 나미를 구출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썰을 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적담의 분석은 다릅니다. 이번 엘바프 에피소드의 진정한 주인공은 어쩌면 루피가 아닌 이무의 정신 지배에 저항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무가 군코로 변장하여 노렸던 것은 단순히 엘바프의 통치가 아닙니다. 그는 태양신 니카, 즉 루피의 기쁨을 절망으로 오염시켜야 하고 있습니다. 도리와 브로기가 당했던 것처럼 루피가 가장 아끼는 동료인 나미를 제물로 삼아 니카의 웃음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죠. 만약 니카가 절망에 빠져 폭주하게 된다면 그것은 800년 전 조이보이가 실패했던 그 비극의 재현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조로의 계획이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조로는 이미 와노쿠니에서 연말을 통해 명계의 기운을 맛본 유일한 검사입니다. 샹크스가 팔을 받쳐 정신지배의 고리를 끊어냈듯 조로 또한 자신의 패기를 한계까지 끌어올려 이무가 쳐놓은 결계, 즉 도미리버시를 물리적으로 베어버리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검술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가 신의 지배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대급 명장면이 될 것입니다. 결국 엘바프 에피소드가 끝날 때 우리는 군코의 가면이 벗겨지고 전 세계에 이무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정부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세상을 조종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곧바로 최종 전쟁의 사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샹크스가 왜 그토록 엘바프를 아꼈는지, 록스가 왜 이곳에서 힘을 갈구했는지, 그 모든 떡밥이 회수되는 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석이 소름 돋으셨나요? 원피스의 진실은 언제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치밀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해적담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깊숙하게 원피스의 심연을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뇌피셜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적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